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벗어나 본 적 없던 노부부가 딸의 한국 아파트를 방문한 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이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한 걸까요? 저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 오사카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유키라고 합니다. 남편 마사토와 함께 도쿄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딸 사야코는 5년 전에 한국으로 건너가 대기업에 취직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타국으로 넘어가 혼자 산다는 말에 걱정했지만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했어요. 그래서 만날 수는 없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지난달 사야코가 우리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사야코가 있는 한국으로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나이가 들어 긴 여행이 부담스러웠고 특히 저는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어디를 가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마사토도 은퇴 후 시간이 많았기에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야코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끝없이 늘어선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도 아파트는 많지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단지는 처음 봤습니다. 저기가 다 아파트란 말이냐? 마사토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거대한 규모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딸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고 사야코의 아파트는 3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일본의 오래된 아파트와는 다른 깔끔한 시설에 감탄했어요. 사야코의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키패드가 달려 있었죠. 사야코가 비밀번호를 누르니 환영합니다. 음성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딛는 순간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 가정의 차가운 바닥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가정집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믿을 수 없었죠. 마사토도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만져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거구나.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네. 넓은 거실과 주방, 방 3개가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살던 도쿄의 좁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거실 한쪽에는 큰 창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이렇게 넓고 따뜻한 집에서 딸이 살고 있다니 놀랍고도 안심이 됐죠. 그날 밤 저는 요통으로 평소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이었는데 온돌 바닥이 허리를 지져줘서 그런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여행지에서와는 다르게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했어요. 마사토는 이미 일어나 온돌 바닥에 누워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어요. 불편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가를 쓴 딸이 일찍 일어나 저희를 위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사야코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죠. 마사토와 저는 차려진 아침을 맛있게 먹고 딸의 집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신기한 게 있어. 마사토가 거실에서 외쳤습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벽에 걸린 작은 패널이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된 이 장치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메뉴가 나타났죠. 온도 조절, 조명, 블라인드, 심지어 음악까지 이 작은 기계로 모두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마사토가 호기심에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갑자기 거실 조명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당황한 우리는 원래대로 돌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명, 원래대로 해줘. 사야코가 말하자 조명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음성 인식을 듣고 움직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우리 집에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더 신기한 것은 블라인드와 온도 조절이었어요. 온도 올려줘라고 말하자 바닥이 더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시도하며 즐거워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졌을 때 주방으로 가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의 오사카 집의 냉장고보다 2배는 컸죠. 문을 열자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의 문에는 집과 마찬가지고 작은 스크린이 붙어 있었어요. 그 스크린이 궁금해서 터치하자 냉장고 안에 품목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냉장고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폐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났고 마사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냉장고를 쳐다봤습니다. 냉장고가 말을 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저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압도된 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안방에 있는 대형 TV를 발견했습니다. 리모컨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 사야코가 미리 알려준 음성 명령을 시도해봤죠. TV 켜줘. 화면이 켜지면서 날씨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과 함께 화면이 바뀌더니 지진 경보가 나타났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잦아 익숙했지만 이렇게 TV가 자동으로 경보를 해주는 건 신선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지진이라 안심했지만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야코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어요. 딸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은 일본의 차가운 바닥과 달리 건강에도 좋다고 했죠. 그 밤 또다시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요통이 한결 나아진 것이 느껴졌어요. 마사토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잠들기 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온돌 바닥,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사토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눠야겠다며 아파트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나섰죠. 마사토가 일본어로 혼잣말을 하듯 온돌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온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창한 일본어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은퇴한 건축학 교수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도쿄대학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어 일본어가 유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 교수의 초대로 우리는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친절하게 전통차와 떡을 대접해 주었죠. 김 교수는 온돌이 어떻게 바닥 아래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식 온돌은 전통적인 방식을 발전시켜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바닥에 앉고 눕는 생활 방식이 발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의 다다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통으로 고생하는 저에게는 온돌의 따뜻함이 정말 큰 위안이 되었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 교수 부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야코가 출근한 사이 우리에게 아파트 단지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김 교수 부부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골프 연습장, 심지어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까지 있었죠. 우리가 사는 일본 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공용 세탁실이 전부였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요? 마사토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거든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웃과 깊이 교류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서로 예의는 차리지만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 문화였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만난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마침 주민회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있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김 교수의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주민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주민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며 절차를 알려줬어요. 마사토는 열심히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완성된 김치를 맛보자 주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처음 해본 일본인치고는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 담그기가 끝난 후 김 교수는 아파트 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도 한다고 했죠.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활발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야코가 귀가한 후 우리의 하루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내일은 회사에 함께 가볼래요? 제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야코의 제안에 우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사야코가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사야코와 함께 그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딸은 한국의 대형 IT 기업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죠.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디자인과 넓은 로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야코는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회사를 소개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야코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개방적인 사무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일본의 딱딱한 회사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몇몇은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라니. 마사토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야코는 우리를 사무실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카페, 휴게실, 심지어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죠. 평생 일본 기업에서 근무했던 마사토에게는 이런 환경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야코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니? 사야코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가 창의력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상사인 김 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했죠.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야코는 우리 팀의 보물입니다. 일본 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딸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야코는 이곳에서 인정받으며 훌륭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김 팀장은 잠시 후 있을 일본 시장 관련 회의에 우리도 참석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인의 시각에서 의견을 들려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이 모여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야코가 우리를 소개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마사토는 일본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에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었죠.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컨설턴트 나카무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노년층은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이 강합니다. 단순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그때 저도 용기를 내어 의견을 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요한 건 편의성과 실용성이죠. 온돌처럼 체감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지만 이내 김 팀장이 열렬히 동의하며 저의 의견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관점에 감사하다고 말했죠. 평범한 일본 주부인 제가 대기업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인정받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야코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의 걱정과 달리 사야코는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견학을 마치고 사야코의 제안으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죠.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을 감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이 없어 당황했지만 놀랍게도 한 한국인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산 쓰세요. 일본에서 오셨죠? 유창한 일본어로 말하는 그녀에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유학했다며 우산을 건네주었죠.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던 중 갑자기 사야코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사야코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마사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야코를 바라봤죠. 하지만 전화를 끊은 사야코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하는 봉사활동 관련 전화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딸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야코는 주말마다 서울 대병원에서 일본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봉사를 한다고 설명했죠. 그녀는 병원 측에서 내일 새로운 일본인 환자가 오니 시간이 된다면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보실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했어요. 병원 입구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사야코는 우리를 국제진료센터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각국 언어가 가능한 의료진과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노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접수대 앞에 서 있었어요. 사야코가 다가가 유창한 일본어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부부의 표정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뿌듯했죠. 사야코는 그들을 담당 의사에게 안내했고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했으며 사야코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야코 씨는 우리 병원의 보물입니다. 많은 일본인 환자들이 그녀 덕분에 안심하고 치료받고 있어요. 당신의 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녀를 존경합니다. 의사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을 멀리 보낸다는 불안감으로 시작했던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성장했는지 실감하게 됐죠. 마사토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사야코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사토는 내내 딸에 대한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사야코는 이곳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삼딸의 성장과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사야코가 한국인 친구들과 일본인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처음에는 또 다른 훈련인 줄 알았지만 곧 실제 화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복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사야코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건물 관리실과 소방서의 상황을 공유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죠.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이 건물은 화재 대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사야코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옆집 노인 부부까지 챙겼습니다.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비상구로 모두를 안내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소방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놀랍게도 일본어가 가능한 소방관이 우리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일본어로 묻는 소방관에게 안심이 됐습니다. 사야코는 소방관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다른 주민들도 도왔습니다. 그녀의 리더십과 침착함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다행히 화재는 빨리 진압되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그날 밤은 인근 호텔에서 묵기로 했어요. 호텔방에 자리를 잡고 마사토와 저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딸이 보여준 리더십과 침착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마사토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는 딸의 생활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자리 잡았는지 확인했어요. 온돌 바닥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사야코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사토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도쿄의 집은 팔고 여기 사야코 근처로 이사 오는 거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마사토는 진지했습니다. 일본의 작은 아파트보다 온돌이 있는 한국 아파트가 우리의 노후에 더 편안할 것 같다고 했죠. 특히 내 요통이 온돌에서 크게 좋아진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사야코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근처에 산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김 교수의 도움으로 사야코 아파트 근처 실버타운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곳도 온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일본인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방문한 날, 우리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큰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행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확신시켰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 스마트홈의 편리함, 아파트 공동체의 활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한국 생활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온돌이 제 요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었죠. 김 교수는 우리의 결정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주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웃으로 지낼 생각에 우리도 설렜습니다. 사야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껴안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행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우리 세 가족은 온돌 바닥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에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3개월 후에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죠. 사야코는 우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한국을 방문하시라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다니. 마사토는 사야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네가 행복한 곳에서 함께 있고 싶어. 게다가 이 온돌 바닥을 포기할 수 없잖니.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온돌 바닥의 매력은 대단했어요.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따뜻함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놀라웠는데 이제는 정이 들었어요. 특히 온돌의 따뜻함은 제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설명하자 점차 이해해 주었죠. 몇몇 친구들은
우리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약속대로 도쿄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야코의 아파트 단지 내 실버타운에 자리를 잡았죠. 첫날부터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김 교수 부부도 환영 파티를 열어주며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요통이 거의 사라졌고 마사토는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 사야코와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때로는 김 교수 부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한국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편안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 온돌 바닥에 누워 책을 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일본에서의 차가운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국 아파트의 온돌 바닥을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엔 단순히 딸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새로운 챕터가 됐어요. 가끔 일본의 친구들이 방문하면 제일 먼저 온돌 바닥을 소개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매력에 빠지곤 하죠. 우리처럼 말이에요.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정수이자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란 우물에서 빠져나와 한국을 겪어보고 한국에 눌러 살게 된 유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온돌 같은 이것만은 우리나라가 최고로 뛰어나다 하는 문화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문화가 있으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